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머니코드 김 대표입니다. 자, 최근에 2차 전지 섹터가 전체적으로 바닥권에 머물러 있지만 변동성이 굉장히 여전히 심합니다.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변동성이 상당히 큰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업황이 좋아진다면 사실 트럼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든 말든 주가는 결국에 우상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짜잘한 변동성이 계속 될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 이겨내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이걸 이겨내면은 그래도 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고, 또 그동안에 여러분들께서 2차 전지 주요 종목들 많이 물려 있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2차 전지가 유독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자 비중이 높은 섹터이기도 하면서 또 그 높은 섹터의 비중이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이상 난 종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들고 있다 그러면 힘든 상황인 게 사실 대부분이고 정상적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하지만 지금부터는 좀 다르게 보면서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좀 가져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단순한 희망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 언급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매수한 시점이 여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다시 본전이 왔거든요. 근데 이만큼이나 회복을 보였다라는 건 얘가 지금부터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본전에서 홀딱 팔아버리고 그 뒤에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가버려, 억울하겠죠. 이만큼의 수익을 못 내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원금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까지도 어쩌면 올 수 있는데, 오랜 시간 기다렸다고 본전에서 홀딱 팔았더니 그 뒤에 막 2배 3배 가면 굉장히 억울하겠죠. 자, 어쨌든 본전에서 매도를 하든 초과 수익을 내든 이거는 올라오고 나서 고민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만, 올라오게 될 상황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인지에 대해서는 인지는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섹터를 바라보는 관점, 최근 시선에서 또 여러분들께 업데이트를 해드릴 만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번 풀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만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어려운 거 무리해서 뭔가를 요구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구독 누르는 거 어려운 일 아니니까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2차 전지 섹터 계속해서 또 꾸준하게 커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릴게요. 자, 2차 전지 업황 확실히 최악은 좀 지났다, 전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전기차 시장이 슬슬 돌아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재작년 7월달처럼 주가가 엄청 막 다이나믹하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기본적인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론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단순히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론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저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2023년 1월부터 시작해서 23년 7월달까지 2차 전지 주요 종목들의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자, 그때 당시 보시면 이 수요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를 구입하려고 하는 수요를 이야기하는 거고, 공급은 리튬 중심으로 해서 배터리 공급과 전기차 수요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공급은 초반에 당연히 없죠. 그러다 보니까는 완만하게 이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공급 대비 수요가 엄청 너무나 강했던 거죠. 그래서 이 이격이 스프레드가 상당히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가격이 치솟을 수밖에 없고, 리튬 가격 폭등하면서 주요 소재 기업들은 재고자산 평가 이익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전기차라든지 배터리 가격 단가가 워낙에 높았기 때문에 초반에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전기차 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시점 어딜까요? 중간에 회색 선으로 그어져 있는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지금 현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시점으로부터는 이제 꾸준하게 증가하는 공급에 또 지나치게 과열됐던 수요가 다시 위축됐다가 정상 궤도에 진입하는, 이제부터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지면서 내연기관만큼의 가격을 맞출 수 있고 또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만큼의 여러 가지 환경들이 달라지는 상황이 이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 그림을 꼭 기억을 해주시는 게 앞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보조금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보조금에 대한 중요성을 좀 다른 시각으로 한번 풀어드릴 텐데, 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재도입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폭스바겐도 보조금을 다시 달라 이런 식으로 정부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조금에만 기대서 산업을 성장시키는 거는 좀 제한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만 끝까지 가서는 안 되죠. 언제까지 정부의 도움만 받으면서 기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러나 시장 초입과 좀 안정을 취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정부 육성 정책이 필요한 거는 사실입니다. 지금 전기차 기업들, 배터리 기업들 손해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산업의 초기에서는 이렇게 정부의 정책이 필요한 건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동안에 친환경 하면서 이 친환경 이슈로 인해서 전기차를 빠르게 준비해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법안들이 많이 나왔고 또 규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를 빨리 갈 수밖에 없는구나, 이러한 의견들로 완성차 기업들도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이제 동참을 한 거죠. 전기차 생산 라인도 짓고 또 안정적인 배터리 공급망을 위해서 배터리 기업들과 JV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등 여러 가지 정책들에 맞춰서 발빠르게 움직여 왔는데,
근데 이제 보조금을 많이 없애는 추세죠. 이거는 그냥 나가 죽으라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미국의 포드랑 GM만 하더라도 전기차 판매 쪽에서 영업 손실이 한 해에 마이너스 5조 원 정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두 기업 합쳐서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아니 내연기관 팔면 돈 알아서 잘 버는데 전기차로 해야 된다 해서 준비했더니 전기차만 팔아도 5조 원 손해를 본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천문학적인 금액들을 들여서 생산 라인을 다 짓고 판매할 준비는 다 사실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완성차 기업들도 전기차를 판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럼 이 돈 다 어떻게 해요? 누가 물어줄 거야? 그쵸?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쨌든 전기차의 생명은 배터리입니다. 자, 이 배터리라는 것은 중국이 경쟁력이 충분히 있지만 중국의 경쟁력이라 함은 가격 경쟁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용을 뒤에 좀 더 다뤄드리긴 할 건데 일단 미국이든 유럽이든 선택지가 없습니다. 결국에 대부분은 한국산 배터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과 미국은요, 한국산 배터리가 아니면 그럼 누구한테 의존해야 돼요? 결국 중국에다가 의존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중국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서 미국이든 유럽이든 엄청나게 많은 규제들을 가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며칠 전부터 트럼프 정권이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시대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규제가 강해지거나 최근 같은 기조가 유지되겠죠. 우리한테는 긍정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유럽에서는 또 노스볼트가 있었지만 노스볼트도 결국에 파산했잖아요. 그럼 한국 배터리가 유럽이나 미국을 반독점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죠. 유럽 시장의 전기차는 여러분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그 시장을 열어준 장본인이에요. 유럽은 자동차 판매 비중이 굉장히 높은 국가예요. 주요 독삼사를 포함해가지고 자동차에 굉장히 진심이고 자동차 판매를 많이 해야 되는 국가들인데 전기차를 판매하는 데에 있어서 어쨌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배터리가 심장과 같습니다. 그 배터리를 한국 기업들이 유럽에 가서 공장도 많이 차려주고 또 수출도 많이 했잖아요. 결국에 유럽에서 전기차 시장을 열어준 장본인은 한국 배터리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유럽은 보조금에 굉장히 민감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하려는 수요자들이 많은 국가예요. 미국은 상대적으로 덜하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하다. 자, 더불어 유럽 현지에 있는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수율도 굉장히 좋아요. 수율도 굉장히 좋고 지금은 딱 판매만 잘 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중국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견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중국의 추월을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미국은 그렇다고 치지만 중국 기업들이 유럽 현지에다가 공장을 짓게 된다 만약에, 물론 이미 짓고 있는 것도 있고 좀 있으면은 생산을 가동할 그런 대기 중인 공장들도 있긴 있어요. 좀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공장을 짓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시장에서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자고요. 중국 배터리 기업들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격이에요. 가격.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사실은 3원계랑 LFP가 붙으면 솔직히 성능만 따지면 NCM이 더 좋죠. 3원계가 더 좋지만 3원계는 3원계대로의 시장이 있고 LFP는 LFP대로의 시장이 있어서 이건 이제 구분지어서 볼 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라인이라든지 혹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매우 저렴하다든지 이래버리면 완성차 기업들 입장에서는 원가가 압도적으로 많이 저렴하니까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하려고들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중국에 대한 경쟁은 품질보다도 가격 경쟁력이 분명하게 있다. 근데 중국 기업들이 중국이 아니라 해외에다가 생산 거점을 두게 되면은 결국에 원자재들을 소싱해서 생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이죠. 배터리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환경 오염이 생각보다 심각해요. 이게 화학 기술이고 화학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중국 내에서는 정부에서 많이 밀어주기 때문에 환경 규제가 생각보다 강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환경 부담 비용 같은 것들도 저렴해요. 그래서 중국에서 생산해서 수출하는 그런 배터리들이 가격 경쟁력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터리의 핵심 소재가 뭡니까? 양극재죠. 이 양극재의 소재는 또 전구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구체 같은 경우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지만 어쨌든 전구체로 생산하는 데 있어서 리튬과 특정 화학 제품을 섞어서 떡을 만들어가지고 전구체를 만드는데 이게 환경 오염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중국 기업들도 외부에서 배터리를 생산하게 되면은 가격 경쟁이 약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해외 거점의 공장이 당장에 많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거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최종적으로 정리를 좀 하자면 당장 보조금에 대한 우려로 인한 하락과 변동성은 우리가 딱히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어요. 그쵸? 가서 뭐 트럼프 입을 막을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 다소 주가가 과하게 요동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긴 해요. 이미 트럼프 당선에 대해서 반영을 다 했고 트럼프가 당선 확정됐을 때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 일제히 다 급락 나오면서 많이 빠졌었잖아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똑같은 내용인데 또 빠진다? 또 급락한다?
이게 과한 거죠. 너무 오버해서 빠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자, 일단 최종적으로 보조금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견제는 해야 되지만 미국과 유럽은 배터리에 있어서 전략적인 파트너는 절대적으로 한국이다라는 거, 그리고 보조금 정책이 없으면 미국의 대기업들도 파산할 수 있는 극단적인 위험이 존재한다라는 거, 말씀드린 GM과 포드가 둘이 합쳐서 연간 5조 원대 적자를 내고 있는데 그거 뭐 언제까지 메꿔줄 겁니까? 자, 유럽은 보조금에 민감하기 때문에 보조금이 부활한다면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 새로운 모델들이 출시가 될 때 이제 순수 전기차로 신차 출시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라인업 증가 또한 그만큼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트럼프가 발언한 미국의 전기차 의무 판매 제도 폐지, 이 키워드 자체가 잘못된 표현이에요. 전기차 의무 판매 제도라는 것은 여러분들 애초에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에 뭐 간접적으로 비슷한 법안이 있긴 하지만 실제 전기차 의무 판매라는 그 제도와 법률 자체는 없습니다. 대신에 연비 규제라는 거는 있죠. 이 또한 당장 의무화를 담은 게 아니라 선택을 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근데 그 연비 규제가 매년 시간이 지나면서 강도나 커트라인이 조금 더 높아지기 때문에 추후에는 전기차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기차를 의무적으로 구매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인데 사실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2차 전지 섹터가 바닥을 찍고 반등을 보일 수 있는 상황이 오면서, 또 제가 최근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전기차 시장은 3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퍼스트 그레이드 구간대는 주행거리에 굉장히 많은 초점이 두어져 있었기 때문에 전기차 주행거리 얼마 나오지도 않아, 저거 뭐 사봐야 의미 없어 라고 했기 때문에 양극재의 에너지 밀도를 높여서 주행거리를 이빠이 땡겨가지고 400에서 500km까지는 지금 무난하게 나오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부터 현 시점에서 소비자들은 또 어디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습니까? 주행거리는 됐어. 근데 이제 충전 인프라와 충전 속도, 시간에 불만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또 해소해주기 위해서는 음극재의 세대 변화가, 세대 교체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1세대 흑연 음극재, 2세대 실리콘 음극재, 2.5세대가 전 고체 배터리, 그 다음에 3세대가 리튬 메탈 음극재, 이렇게 시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결국에 2세대부터 2.5세대, 3세대까지는 음극재가 이렇게 기술 개발이 일어나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다? CNT 도전제다라는 겁니다. 이 실리콘 음극재라는 거는 흑연과 인조흑연 음극재에다가 실리콘 함량을 1에서 한 3% 정도, 많게는 5%까지 실리콘 함량을 첨가하면은 실리콘 음극재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실리콘이 들어가다 보니까는 부피가 팽창하면서 분리막을 훼손시키며 덴트라이트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배터리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실리콘 자체의 부피 팽창으로 배터리가 폭발할 수가 있는데, 그걸 막아줄 수 있는 게 CNT 도전제다. 자, 그러면 이제 시대가 바뀌고 전기차 시장이 변화를 가져오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현재는 실리콘 음극재, 리튬 메탈 전고체 다 취급하고 CNT 도전제까지 하나로 싹 다 하는 기업, 요거를 모두 다 한 번에 한 놈이 다 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겠죠. 참고로 CNT 도전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그 수많은 2차전지 소재 중에서 마진율이 가장 높은 탑3 안에 들어갑니다. 심지어 CNT 도전제는 부피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콩알만큼 들어가요. 조그맣게 들어가는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생명수와 다름없고 단가가 비싸고 마진이 좋고, 부피가 작으니까 공장도 크게 안 지어도 돼. 들어가는 비용도 캐펙스도 적어요. 그러니까 감가상각도 덜 떨구고 마진이 더 좋아지는 거죠. 미쳤죠, 여러분들? 근데 대표적으로는 CNT 도전제, 나노신소재, 제이오, LG화학 정도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이걸 패키지를 한 번에 싹 다 묶어서 혼자 하는 놈이 있어요. 그 종목은 지금부터 10배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10배 이러면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냐, 주식이 10배 가는 게 쉽냐라고 하시는데, 네, 어렵진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에코프로, 포스코그룹주, 금양, 엔캠 이런 종목들 바닥에서부터 다 그렇게 올라왔어요. 엔캠도 바닥에서 1000% 가까이 올라온 종목이었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1500%, 뭐 2000% 올랐었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시총의 무게가 좀 커서 1000%까지는 아니지만 저점 대비 고점까지 600~700%까지는 올랐었죠. 이미 여러분들이 1년 반 전에 다 겪으셨던 종목들이에요. 그쵸? 그게 바로 여기 퍼스트 그레이드 구간에 해당이 됐던 종목들인데, 지금은 세컨 그레이드 구간이 왔네요. 그러면 이 세컨 그레이드 구간에 대장주를 매수하면 10배 수익을 낸다 못 낸다? 냅니다. 그걸 지금부터 사야 10배인 거지, 시간이 지나고 올랐을 때 매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수익은 반토막 나겠죠. 10배라는 수익, 여러분들 뭐 어렵죠. 어려운 건 어려운 건데, 근데 기회가 왔을 때는
자세는 똑바로 잡아 가셔야죠. 제 눈에는 2개의 종목이 딱 포착됐습니다. 근데 2개를 전부 다 여러분들께 드릴 수는 없어요. 당연한 거죠. 저도 돈 받고 회원 운용하는 사람인데 정규반의 회원님들이 다 계신데 이 2개 종목을 정규반하고 똑같이 제공을 해드리면 형평성에 어긋나겠죠? 그래서 구독자분들께는 A, B 종목 중에 A라는 종목 하나만 제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종목을 대놓고 오픈을 해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이게 단기간에 10배 가는 게 아니잖아요. 못해도 6개월, 1년 정도는 보유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나타나는 변동성, 그 다음에 분할 매매 전략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인 목표가, 업황에 대한 특이사항 업데이트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매일매일 코칭을 받으셔야 되는데 종목만 알려드린다고 해서 무조건 10배 수익을 다 낼 수는 없거든요. 어차피. 대신에 제가 지금 이 종목이 뭡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놔야 여러분들도 추후에 전문가가 대응하는 건 다르구나 라고 수익률을 또 비교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A 종목에 대한 종목만 말씀을 드린다라는 겁니다. 전략은 어느 정도만 가이드를 잡아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너무 쉬운 공식으로 접근 가능한 대박 종목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2개 중에 하나는 꼭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신 자산 전체 중에 20% 정도만 매수를 해두시면, 물론 매수하고 말고는 여러분들의 몫이겠지만 에코프로 같은 수익, 금양 같은 수익 한 번쯤은 내보고 싶으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냥 사면 됩니다. 소액이라도 사보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그걸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라는 거, 또 다 올라가고 거기서 좀 사보면 어떨까요? 이러다가 고점에서 반토막 나고 두드려 맞고 장기 투자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보셔서 안 좋은 성과를 한 번이라도 경험하셨으면 지금부터는 좀 다른 스타일로 해보셔야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 제가 충분히 자신있게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에코프로 한참 올라갈 때 중간에 캡처했던 것들인데 실제로 저희는 익절이 1100%대에서 익절을 했어요. 300%, 400%대 이렇게 중간에 캡처를 해놨던 거고, 2차전지 한참 강했을 때 2차전지 주요 종목들로 이렇게 수익 열심히 다 챙겼었고요. 2차전지 사이클이 지금 다시 또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꼭 준비를 할 건 해야 된다. 에코프로 여기도 보시면 700%대, 여기도 뭐 300%대, 에코프로 BM도 100%대였죠. 에코프로 여기도 266%대. 100% 이상 수익 내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잘 참고해 주시고,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께 말씀 다 드렸습니다. 이 A라는 종목은 일단 10배 정도 상승은 충분히 가능할 종목이다. 매수를 하고 말고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종목을 한번 받아보시고 괜찮은 것 같다 싶으면 비중 1, 20%만 태워보시면 되겠죠. 자, 영상 고정 댓글에 네이버 링크를 클릭해서 여러분들 종목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종목들 여러분들 물려서 고생하시는 분들 당장에 극단적으로 매도하지 마시고 천천히 한번 흐름을 가져가면서 추가적인 반등을 좀 노려보셔도 좋을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